시니어 쿠팡 알바 어느 할머니의 두 번째 출근 이야기. 내 나이 72. 다시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박정자 씨는 천천히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년,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아가고 손주들도 커버렸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내 힘으로 다시 벌어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평생 가정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버스 운전사로 일하는 동안 그녀는 시장에서 20년 넘게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장마철에도 비닐봉지를 머리에 쓰고 시장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한때는 이제 좀 쉬자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느껴지는 건 허전함이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일이 없으니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일을 찾게 된 건 우연히 본 유튜브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70대도 일할 수 있는 쿠팡 시니어 알바 모집. 썸네일에는 하얀 모자를 쓴 할머니가 웃으며 물류센터 안에서 박스를 나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 나이에도 일할 수 있다니 나도 할 수 있을까? 정자 씨는 그날 밤 한참을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검색창에 쿠팡 플렉스 시니어 알바라고 치자 수많은 글이 나왔습니다. 평균 시급은 9,860원, 새벽 근무 시 추가 수당 포함 102,000원 수준, 60세 이상도 지원 가능, 별도의 경력이나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간단한 포장과 분류 업무라는 말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 씨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직원은 쿠팡 파트너스 채용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서툰 정자 씨는 그 자리에서 도움을 받아 계정을 만들고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름, 주소, 나이, 희망 근무지, 근무 가능 시간, 간단한 건강 상태 등을 입력하면 끝이었습니다. 면접은 따로 없어요. 문자로 일정 안내가 갑니다. 이틀 뒤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시니어 근무자 교육 안내.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쿠팡 물류센터 2층 교육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정자 씨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뽑아줄까? 내가 저 박스들을 들 수 있을까? 평생 장사를 하며 몸을 썼지만 몇 년 쉬니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손주에게 부탁해 등산화를 하나 샀습니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오래 서 있어도 발이 덜 아픈 신발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신고 일하면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 말에 정자 씨는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교육날 아침, 새벽부터 준비를 마친 그녀는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는데 이미 대기실에는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여럿 모여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 60대 초반 아주머니, 그리고 50대 후반의 부부도 있었습니다. 쿠팡 관계자가 들어와 간단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교육 후 바로 근무 배정이 진행됩니다. 여러분은 시니어 근로자로서 피킹이나 패킹 업무를 하게 됩니다. 피킹은 창고 안에서 상품을 찾는 일, 패킹은 물건을 박스에 담아 포장하는 일입니다. 설명은 친절했고 교육 영상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안전모 착용, 무거운 물건 들 때 자세, 그리고 근무 중 자주 쉬는 법 등이 자세히 안내되었습니다. 정자 씨는 노트에 조심스레 메모했습니다. 피킹 위치번호 스캐너로 찍기 바코드 확인.
옆자리 아주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거 배운다는 게 신기하죠?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조별 배정이 이뤄졌습니다. 정자 씨는 패킹팀으로 들어갔습니다. 상품을 테이프로 포장하고 라벨 붙이는 일이라 비교적 덜 힘들어요. 관리자는 친절히 설명했습니다. 첫 근무는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출근 시간은 오전 9시, 퇴근은 오후 3시,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포함, 시급 9,860원, 식대 별도. 첫날은 적응 기간이라 4시간만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설레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옷을 꺼내 입어보고 준비한 도시락통을 닦았습니다. 이 나이에 새 직장을 얻었다니 스스로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두려웠습니다. 혹시 폐만 끼치지 않을까, 손이 느려서 혼나지는 않을까.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정자 씨는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쿠팡 셔틀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쿠팡 가시죠? 타세요. 버스 안에는 이미 10명 남짓의 어르신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도 처음이에요. 근데 요즘 시니어들도 많이 한다더라고요. 아이고, 젊은 사람들 따라가려면 힘들겠죠 뭐. 버스가 물류센터에 도착하자 거대한 회색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백 대의 트럭이 오가고 수많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정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로 시작이구나. 그녀는 출입증을 목에 걸고 안전화와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먼지 냄새, 기계음과 사람들의 발소리가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약간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그날 박정자 씨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입구에서 체온을 재고 명찰을 받는다. 안내 직원이 안전조끼와 신발 커버를 나눠주며 말했다. 처음이시죠? 오늘은 교육부터 받으실 거예요.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교육장은 밝고 깨끗했다. 벽면에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라는 문구가 크게 붙어 있었다. 1시간가량의 안전교육이 진행됐다. 허리를 숙이지 않고 물건을 드는 법, 컨베이어 근처에서의 주의사항,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대 뛰지 말 것. 모두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면 그 한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곧 깨닫게 된다. 그녀가 배정된 곳은 소형 상품 분류 라인이었다. 작은 생활용품이나 자파를 컨베이어 벨트에서 받아 정해진 구역의 박스로 옮겨 넣는 일이다. 작업대 위에는 끊임없이 물건이 흘러온다. 칫솔, 립밤, 배터리, 헤어핀, 젤리 한 봉지까지 눈앞을 스쳐가는 수백 개의 제품들 사이에서 그녀는 묵묵히 바코드를 스캔했다. 처음엔 손이 따라가지 않았다. 스캐너는 삐 소리를 내며 작동했지만 위치가 조금만 틀어져도 인식되지 않았다. 한두 번 틀릴 때마다 관리자의 눈이 느껴졌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손끝을 더 조심히 움직였다. 작업 속도보다 중요한 건 정확도라는 말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처음 2시간 동안은 몸보다 머리가 더 피로했다. 이게 맞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자신에게 묻는 순간마다 벨트 위 물건은 쉴 틈 없이 쏟아졌다. 점심시간이 되어 벨트가 멈췄다. 식당은 예상보다 깔끔했다. 밥과 국, 반찬 몇 가지.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식판을 들었다. 옆자리엔 비슷한 또래의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다. 생각보다 괜찮죠? 힘들긴 하지만 사람들 다 착해요. 그녀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눈 짧은 대화였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면 몸의 피로가 밀려온다. 허리는 뻐근하고 다리는 무겁다. 하지만 컨베이어는 여전히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그 리듬에 맞춰 손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몰입감이 생긴다. 오후 3시쯤 잠시 쉬는 시간. 작은 휴게실에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보면 수많은 트럭이 분주하게 오가고 젊은 직원들이 재빠르게 뛰어다닌다. 그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 속도의 세상에 다시 발을 들였구나. 한때는 익숙했지만 이제는 낯선 속도. 그래도 다시 살아있다는 실감이 들었다. 쿠팡의 시니어 알바는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크다. 대부분 서서 일해야 하고 무거운 물건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관리자는 가능한 한 어르신들에게 무게가 덜 나가는 구역을 배정하려 노력한다. 작업 중 무릎이 아프거나 손목이 시리면 잠시 쉬세요라고 말해주는 동료도 있다. 누군가는 자신보다 훨씬 나이 많은 할머니를 조용히 도와주며 상자를 들어 올린다. 시급은 평균 양 11,000원, 하루 8시간 근무 시 88,000원 정도. 주 3일만 일해도 월 1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 그녀에게 이 돈은 단순한 생활비 이상의 의미였다. 손주에게 사줄 작은 장난감, 혼자 먹는 밥상에 올릴 과일 한 봉지, 그리고 스스로 번 돈으로 채우는 자존감. 퇴근 시간 무렵 현장은 다시 분주해진다. 트럭이 들어오고 상자가 쌓이고 벨트가 잠시 멈췄다가 또다시 움직인다. 하루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손놀림은 더 느려졌다. 하지만 표정은 오히려 평온했다. 퇴근 버스 안 모두 조용했다. 누군가는 졸고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본다. 그녀는 가방 속 도시락통을 살짝 만지며 생각했다. 오늘도 무사히 끝났다. 그 단순한 문장이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무릎을 주무르며 그녀는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힘들지만 이게 내 자리야. 누군가의 필요 속에서 여전히 쓰이고 있다는 사실. 그건 나이보다 더 깊은 위로였다. 이날 이후 그녀는 내일도 갑니다라는 한 문장으로 매일의 삶을 이어갔다. 그녀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어느덧 2달이 지났다. 처음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다. 퇴근 후에는 무릎이 퉁퉁 부었고 팔목엔 파스 냄새가 배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힘들수록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이 삶의 리듬을 되찾게 했다. 전에는 하루가 길고 허무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텅 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늘 같았다. 밥을 지어도 TV를 봐도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출근 시간에 맞춰 몸을 일으킨다. 교통카드를 찍고 셔틀버스에 오르고 이름을 불러주는 동료가 생겼다. 박 여사님, 오늘도 오셨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쿠팡에서 일하는 시니어 직원들은 대부분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생활비 때문에, 누군가는 외로움 때문에, 또 누군가는 단지 살아있다는 감각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녀는 그들 속에서 자신을 봤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장시간 서 있는 탓에 발바닥은 불이 나고 하루 종일 반복되는 작업은 정신적으로도 고됐다. 무게가 있는 상품을 옮길 때면 허리가 찌릿했고 잠시만 방심해도 컨베이어 위 물건이 엉켜버렸다. 하지만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었다. 쿠팡에서는 힘들면 잠시 쉬세요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었다. 그 말 한마디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현장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힘이었다. 시니어 근무자들을 위한 배려도 있었다. 낮은 선반 구역, 무게가 가벼운 라인,
휴게 시간에 따뜻한 물이 항상 준비된 공간. 쿠팡은 빠른 속도를 요구하지만 동시에 안전과 존중을 강조했다. 그녀는 처음엔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손이 익고 발걸음이 익었다. 그녀는 점점 더 스스로를 믿게 되었다. 물건 하나를 정확한 위치에 넣을 때, 바코드가 삐하고 인식될 때, 그 작은 소리에서 이상한 만족감이 생겼다. 내가 지금도 무언가를 해내고 있구나. 그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감정이었다. 쿠팡 시니어 알바의 시급은 여전히 높지 않다. 하지만 일당 8만 원이 그녀에게는 소중했다. 손주에게 새 운동화를 사주고 가끔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 그보다 더 큰 건 내 손으로 번 돈이라는 자부심이었다.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그녀의 생활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과의 관계였다. 매일 마주치는 동료들, 서로 이름을 부르며 건네는 짧은 인사.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녹았다. 일터에서 흘린 땀만큼 마음에도 온기가 생겼다. 그녀가 존경하는 동료 중 한 명은 76세의 김모 할머니였다. 그 할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서 출근했다. 작업대에서 늘 웃으며 일했고 누가 힘들다고 하면 조용히 다가와 나도 처음엔 그랬어라고 말해줬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쿠팡의 물류센터에는 수많은 세대가 함께 일하고 있다. 20대의 젊은 인턴부터 70대의 시니어까지. 처음엔 세대 차이가 클 것 같았지만 일터에서는 모두가 같은 리듬으로 움직인다. 누가 나이가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다. 같은 속도로 손을 움직이고 같은 피로를 느낀다. 그 안에서 나이의 경계는 조금씩 사라졌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어르신들에게 이 일은 체력적으로 벅차다. 손목, 허리, 무릎 어디 하나 멀쩡한 날이 없다. 퇴근길에는 늘 파스 냄새가 따라온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다. 그래도 집에 가면 밥이 맛있어요. 몸이 움직였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건 일한 사람만이 아는 피로의 맛이었다. 한 번은 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새벽 셔틀버스가 늦었고 길이 얼어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도시락통을 꼭 쥔 채 기다렸다. 그때 같은 구역에서 일하는 젊은 남직원이 다가왔다. 할머니, 여기 타세요. 제가 자리 잡아드릴게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따뜻함이 오래 남았다. 일터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작은 사회였다. 2달이 3달이 되고 이제는 스스로 신입에게 일을 알려주는 입장이 되었다. 처음엔 자신도 그랬듯 낯설고 어리둥절해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천천히 해요. 다 익숙해지면 괜찮아져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손목에 붙인 파스를 떼어내며 하루를 정리했다. 오늘은 몇 개나 분류했을까? 내일도 그 젊은 친구 볼 수 있을까?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소소한 질문들로 채워졌다. 그리고 문득 거울 앞에 선다. 주름진 얼굴, 굳은 손 하지만 그 속에 생기가 돌았다. 나는 아직 일할 수 있다. 그녀는 그 말을 스스로에게 매일 되뇌었다. 쿠팡 물류센터의 하루는 여전히 고되고 노년의 노동은 여전히 쉽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존엄과 의미를 되찾았다. 노년의 일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존재를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이 시대의 많은 시니어들이 그렇다. 퇴직 후 다시 사회로 나가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 누군가는 사람 사이의 온기를 그리워서, 누군가는 그저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말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들려주기 위해서다. 그녀에게 쿠팡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다. 세상과의 연결선, 그리고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운 무대였다. 비록 몸은 지치고 손끝은 아팠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깊어졌다. 그녀는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셔틀버스를 탄다. 창밖을 보며 손에 든 보온병을 꼭 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낸다. 오늘도 내 자리로 간다. 노년의 노동은 고됨이 아니라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다. 쿠팡의 박 여사는 오늘도 그 통로를 따라 걷는다. 그 길 끝에는 돈이 아닌 자존감, 그리고 살아있음이 있다.